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글이 선거 전날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31일 DC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는 이재명 내가 직접 죽인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6월 1일 인스타그램의 한 스토리에 이재명 당선되면 암살 들어갑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6월 2일 오전 일간 베스트에는 내일 되기 전에 살해 계획 세워야, 당선되어도 무조건 끌어내야 등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 관련 제보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한 교육 콘텐츠의 논란을 넘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교육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극우와 진보의 이념 대립 차원을 넘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뇌 시도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과 경계심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건드렸다는 키워드를 통해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도이거나 무관심했던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선을 넘었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투표 의지를 다지는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극우 성향의 유저들이 활동하던 여처 커뮤니티들조차도 이번 사안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존 여성 중심의 마음 카페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350만 명에 달하는 맘스홀릭에서는 관련 게시글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레몬테라스와 마미베베 등에서도 일부 게시글이 관리자에게 의해 가림 처리되자 아이들 교육 문제인데 왜 게시글을 막느냐는 항의성 글이 연달아 게시되는 등 온라인 내 검열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리박스쿨을 옹호하는 의도적인 글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교조 민노총, 심지어 북한까지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물타기하거나 가짜뉴스에 휘두르지 말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자녀 교육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선 하루 전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댓글 공작과 허위 정보 유포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짧은 영상을 수십 초 내에 빠르게 소비하는 특성상 허위 내용이 여과 없이 전달되어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까지 해당 플랫폼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의 공식 SNS 계정에 대한 댓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악의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악의적 보도 대응을 포함한 언론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제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제되지 않은 혐오 발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축축성 보도를 자제하고 해당 발언의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본질을 흐리고 선정적이며 추측에 근거한 보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악의적이고 도를 넘어선 보도 11건의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 9명을 고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8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신청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더 퍼블릭 5월 19일자 보도 이재명 경제하는 척 했다가 박살났다. 김문수 이준석 협공의 개망신 등 보도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 중재위를 통한 합의 내용도 보고드립니다. 더 퍼블릭 5월 2일자 보도 펜앤마이크 TV
채널 리뷰, 이재명은 이제 별이 5개, 또 내란 타령, 민주당 유권자가 심판해야는 팬마이크 TV의 영상을 인용한 기사로 해당 영상이 언론중재위에서 사전 협의에 따라 삭제된 바 있으므로 해당 기사인 더 퍼블릭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사와 기사 삭제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위반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본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조작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행위이며 민주당 선대위 1일 유튜브 박상규의 직설 채널이 영상을 통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5월 30일 진행된 조사라며 출처도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에 착수했음을 알립니다. 공표 금지 기간 명태균식 조작적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민주당과 선대위는 본투표일까지 이 같은 여론조작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YTN 연합뉴스TV, TV조선 등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 주말간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채널의 총 11개의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후보 유세 발언 및 이준석 후보 혐오 발언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거기다 김혜경 여사가 불법적으로 법카를 사용한 부분, 최근 아들의 불법 상습 도박에다가 음란 댓글에 따른 벌금형, 이런 이재명 후보 가족의 도덕성 등 이재명 후보와 가족에 대한 비하, 모욕이 포함된 발언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결국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게 되면서 독재로 가게 된다는 발언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사실 왜곡,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등의 위반 사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5월 30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선거 기간 중 진행된 193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와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공동 개발한 채널A 팩트체크 시스템 폴A로 분석한 블랙아웃 직전 여론 흐름이라며 불명확한 방식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관계자의 발언 중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의 중도층 영향 부분은 시청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 대응단은 방송에서 여론조사의 보도와 사실보도 및 공정성 위반으로 즉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내가 에모프람 등 딥페이크 조작 패널 등에 대한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비롯해 기존 유튜브 채널들의 허위사실 공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음을 밝힙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와 에모프람은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겨냥해 영상, 음성, 자막, 썸네일 등 딥페이크 및 AI TTS로 합성 변조한 뒤 실제 촬영물처럼 가장하였으며 AI 생성 콘텐츠라는 표기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 8 및 109조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와 구글에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강훈 TV는 유시민 전 장관을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간 인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재명 후보의 직계 비속을 대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였으며 정강용 TV는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향한 극단적인 성적 모욕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선관위 및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어 AI 기술의 악용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후보자 비방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AI 기술 악용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의 24번째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 리박스쿨 알게 뭔가라고 강력하게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첫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2018년부터 김문수 후보와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와 전강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의 후신, 기독자유통일당의 2020년
총선 비례 후보에는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동영상 역시 살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번 김순규, 6번 고영일 후보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자유필승 선거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했고 3번은 주옥순 후보로 엄마부대 대표로 리박스쿨을 수시 방문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김문수 후보는 2020년 리박스쿨 자유필승 선거 학교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리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